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6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5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5차례 걸쳐서 총 37건의 혁신서비스가 지정되었습니다. 신청 접수건 중 남은 서비스는 현재 컨설팅 중에 있으므로 사업 내용 등을 보완하여 7일 중에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 설명회를 하고 수요 조사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접수하는 그런 순서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6월 2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할 내용입니다. 이쪽입니다. 오늘 지정된 혁신 금융 서비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협 손해보험인데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 선불 쿠폰을 할인 가격에 구매 또는 선물하고 동 쿠폰을 다이렉트 보험 상품 가입 시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모바일 쿠폰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금융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국민 밀착형 손해보험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위험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회사는 아이콘 루프하고 파운트입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 확인 방식 DID라 그럽니다. Decentralized Identify 또는 디지털 ID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러한 신원 확인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실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원 증명 절차가 간소화되어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머니랩스와 레이니스트입니다.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 신청할 수 있는 대출 비교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일사전속 규제의 특례를 인정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설명드리고요. 지금 또 오늘 한 7건 정도의 혁신 서비스를 심사를 했는데 지정 곤란으로 이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서비스가 지정이 되고 어떤 서비스가 지정이 안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간략히 지정이 곤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 기업이 자본 잠식 등의 어떤 사항으로서 해당 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몇 건 있었고요. 또한 신청 서비스가 이미 이제 소비자한테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인데 단순히 자본금 요건만 좀 이렇게 완화해 달라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나 위험 관리 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 오늘 7건의 서비스를 지정 곤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번에 신청이 혁신 서비스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들한테는 저희가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사업 계획을 보완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컨설팅을 해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하반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하반기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이제 상반기에 이제 접수된 총 원래 사전 신청은 이제 105건인데 실제 이제 신청서가 들어온 거는 이제 53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총 44건 정도를 이제 저희가 44건인가? 44건 정도를 이제 지정을 아닙니다. 37건의 9월달, 7월달 심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미신청 부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거나 아마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샌드박스를 오픈하면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의 기대도 상당히 있고요. 또한 이 심사의 어떤 효율적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설명회를 좀 충분히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수요를 저희가 한번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 조사를 기초로 해서 좀 상세하게 컨설팅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첫째 일환으로서 6월 27일 날 내일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할 예정이고 7월 15일부터 26일 중에는 수요 조사를 좀 해서 7월 말 8월 달에 저희가 집중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 컨설팅 할 수 있는 기관은 이제 금융위원회도 물론 하지만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특히 이제 금감원의 핀테크 현장 자문단, 그다음 이번에는 이 금융협회들도 좀 같이 나서 가지고 업권에 있는 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제 핀테크 기업들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컨설팅 했던 내용들을 상시적으로 좀 접수해서 매달 이렇게 한 번 정도 이제 혁신 서비스를 이제 지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이제 그 신청되거나 해서 혁신 서비스가 지정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상품들이 지금 한 2개 나왔는데 이제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또 사업을 하는데 이런 유의사항들을 안내하는 등 그런 간담회를 좀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서 7월 4일경에 이렇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그 지정과 관련된 참고 자료는 오늘 뭐 내용이 5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그 농협 손해보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 보험 이 쿠폰에 대해서는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커머스에서 어떤 상품을 파는 회사와 간단한 국민들의 생활보험을 연결시키는 그 어찌 보면은 이커머스와 금융의 어떤 결합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그 모바일 선불 쿠폰의 금액은 이제 최대 한 2만 원 정도고요. 이 쿠폰을 통해서 보험 가입할 때 최대 10% 정도 할인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심사할 때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당초 10,000원 정도를 신청했는데 이 PT 하시는 분이 그 심사위원회에서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요청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서 2만 원으로 올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행자 보험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나이 때는 10,000원이 넘어갈 겁니다. 12,000원, 13,000원. 저는 나이가 좀 더 많아서 나이가 좀 보험료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00원이면은 좀 부족하다는 이런 이제 그 PT 하는 그 서비스 신청자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그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그럼 한 평균 금액을 감안해서 한 2만 원까지 해라 이런 이제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금융과 유통의 어떤 결합, 플랫폼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이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루프하고 파운트인데 이제 기존에 있던 실명법 체계에서 이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가 이 2페이지 하단의 기대 효과에 보시면은 7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약관 동의, 휴대폰 인정, 신분증 인정, 타계좌 확인, 고객 확인, 투자 성향, 비밀번호 등록. 이 비대면을 하는 과정이 7단계인데 이 디지털 어떤 신원증명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구현하게 되면은 이 4단계 정도로 이제 그 단축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지금 유엔에서 이런 그 디지털 신원증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선진국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거나 개발에 착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어떤 디지털화되는 측면에서 아이디를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테스트를 착수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블록체인 기반인 측면에서의 상당한 혁신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국제 표준이 일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측면에서 보안성 심사를 거친다든지 또 이런 저희가 테스트를 해야만이 국제 표준화 작업에 이제 한국도 이제 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운트도 이제 뭐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 머니랩스와 이제 그 레이니스트의 경우에는 저번에 저희가 9건의 그 대출 모집
대출 상품 비교 플랫폼을 혁신 서비스로 지정했던 거와 이제 유사한 케이스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고 예,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향신문 유익원입니다. 7건 안 된 거 좀 서비스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단순 진입 요건 완화 요청한 경우도 이제 탈락했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선정된 곳 중에 페이풀이라는 곳도 자본금 요건이 안 됐는데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 좀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그 7건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거는 이제 이 심사하는 기관에서 일단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제 밝히기는 좀 어렵고요. 시장에서 이제 되게 궁금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대출 모집 플랫폼 일사전속을 완화해달라는 서비스가 3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 3건 정도의 그 회사 중에는 일부 이제 자본금이 이제 완전 자본 잠식 상태고 이제 재무제표가 제대로 없는 그런 형식적인 요건 자체를 이제 충족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이제 3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달라 했던 거는 페이풀의 경우에는 ARS가 아닌 SMS 방식의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가 있었고요. 이 신청건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회사가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의 진입 요건에 자본금만 낮춰달라 하니까 혁신성 부분이 이제 별도로 저희가 없었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그 건은 금년 1월 달에 저희가 자본금 요건을 낮추었던 사례입니다. 한번 자본금을 낮췄는데 이제 더 낮춰달라는 그런 이제 요구가 있었고, 이런 자본금 요건의 이 시장의 수요는 저희가 인가 정책 측면에서 어떤 경쟁도를 평가한다든지 인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추가적인 혁신 서비스가 없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건은 어느 정도 혁신성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 자체가 이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의 어떤 검토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이 소비자 보호 측면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심사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일부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송금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송금 한도를 이제 조금 높여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혁신 서비스는 없는데 아까 자본금 요건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제 해외 송금 서비스는 물론 기재부 소관 사항이지만 현재 건당 3,000불, 연간 3만 불로 규정되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계속 기재부가 이걸 높여왔고요. 올 하반기쯤에 그 한도를 높이려고 지금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걸 신청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두어 달 지나면은 그 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서비스로 이제 지정할 실익은 없고, 별도의 어떤 혁신성은 따로 있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감안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자신문 유근일입니다. 이번에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뭐 유사한 서비스라고 말씀하시면서 3번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랑 연계된다고 좀 명확하게 돼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으로 구체적으로 뭐 금융거래 외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 아이콘로브 측 사업 계획이나 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PPT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PPT에 보면 이제 이건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아이디를 갖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소셜 아이디가 너무너무 많죠. 저도 너무너무 많고 헷갈리는데, 이 아이디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정했지만은 제 아이디는 사실은 공급하는 금융회사나 이런 쪽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디를 제가 제 핸드폰에서 T 영역에서 보안이 되는 그 영역에서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간편하게 비대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T의 이제 첫 번째의 그 표를 보시면은 이 자체가 이제 금융기관의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내면 여기 보면 커머스, 핀테크, 공유경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 내지 그 자기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나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이제 구현하기 쉬운 금융회사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요. 금융회사를 넘어서 이제 상거래까지 또는 아니면 SNS까지 넘어갈 것이고 미래의 그냥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공 분야까지도 되는 그런 이 테스트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찌 보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꼈던 나중에 이 아이디가 생각이 잘 안 나고요. 그 비대면을 하려면 수많은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비대면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한 30~40%가 탈락해 버리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제 신원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거래하면 최근에 뭐 토스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 보내가지고 본인 확인하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비대면이 확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확인한 걸 가지고 있는데 제가 6월 1일 날 이걸 했어요. 근데 오늘 6월 27일 날 비대면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그 절차를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제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6월 1일 날 제가 어떻게든지 두 가지 방식으로 비대면을 했던 그 확인되어 있는 그 방식을 이제 제가 핸드폰에 가지고 있다가 그때 제가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제가 확인을 하는 순간에 금융회사와 연결돼서 이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금융회사와 연결돼서 본인이 확인되는 그런 간단한 절차면은 과거의 방식하고 비교해 보면 한번 이렇게 확보를 해 두면 비대면 거래가 필요할 때마다 본인의 생체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프로세스인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표준이 있거나 보안성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5,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왜? 국제기구들이 논의도 하고 있고 선진국들이 이 테스트에 나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해보고 참고로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제 가기정통부가 이제 의견을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보안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 분야를 금융보안원에 보안성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예.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요. 예. 네, 저 아이뉴스 24 서상혁 기자입니다. 저희 먼저 총 세 가지인데 영국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서비스의 약 40%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이 지금 저희 5차까지 지정한 것 중에서 보면은 한국 그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서비스 중 블록체인 쪽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블록체인 쪽도 좀 활발하게 검토할 예정인지 또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한 블록체인 업체가 좀 앞으로 중점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또 뭐고 금융위에서도 이제 무조건 허용한 건 아닐 텐데 앞으로 블록체인 업체들이 신청할 때 있어서 좀 어떤 점을 중점을 두고 허용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예, 그 말씀대로 영국의 샌드박스가 그 블록체인이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2016년, 7년 아마 초기 모델로 일단 보이고요. 한참 저희가 가상통화나 블록체인의 어떤 열기가 있었을 때의 어떤 비중이고 현재는 그 비중이 저는 굉장히 떨어진 거로 보이고 있고요. 영국의 샌드박스는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샌드박스인데 우리는 이제 ICT, 산업융합, 금융 이렇게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지금 금융 쪽에 들어와 있는 거는 정확한 블록체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저번에 이제 그 세 개를 일단 지정을 했죠. 그 디렉셔널의 그 하고 이제 카사 코리아하고 예. 그다음 이번에 이제 2개 했으니까 총 37건 중에 어쩌면 이제 금융 쪽에서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건 한 5건 정도니까 꼭 이렇게 뭐 작다 이래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다른 샌드박스보다도 금융 쪽에서 블록체인의 그 인정 케이스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점적으로 볼 사안은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심사가 되고 안 되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37건의 어떤 서비스를 잘 보시면은 어떤 것이 혁신이고 이렇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제가 7건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6월 27일 그 은행연합회 2층에서 9시 반부터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담당 사무관이 하나하나 소상히 답변을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사전 수요 조사와 컨설팅을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류 작성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설팅을 많이 거치면 많이 거칠수록 사실 우리 37건까지 올 때 상당 부분 사업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사전 수요 신청하시고 컨설팅 잘 받으시면은 상당히 저희가 예비고사를 하여튼 치게 해드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뭐 정부의 기본 입장에 기초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 개발도 하고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뭐 기존의 어떤 금융의 스탠스를 유지할 그럴 생각입니다. 예,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예. EBN 신주식 기자인데요. 뭐 수요조사랑 컨설팅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보면은 대출 비교 이것만 지금 오늘까지 한 11건인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조사 방향이 일단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조사인 것 같은데 뭐 시장에 대한 수요조사나 뭐 그 수요조사에 대한 방향성이나 많이 나온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컨설팅할 때 어떻게 좀 블록체인 얘기도 나왔지만 대출 비교는 워낙 많이 나온 서비스인데 이런 거에 대한 방향이 상반기고 좀 달라지는 게 있는지. 예,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어쩌면 이제 한 50몇 건, 한 50건 이상을 이제 했으면 저희가 이거를 경험으로 해서 시장의 기대도 좀 충족시키고 이 또 심사의 어떤 효율성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반기에 아마 9월 달부터 이제 열심히 하겠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수요 조사는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거로 추정되는데 유사한 신청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요 조사도 좀 해보고 지금 업권가하고도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또 현장의 의견도 좀 들어가지고 이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대출 모집인 같은 대출 모집인 일사전속의 경우에는 11건이나 처리를 했고요. 3건이 안 되는 거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온라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위원장께서도 제도 개선을 한번 이런 것을 보고 테스트 해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제도 개선해라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저희가 이제 제한 없이 일단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분야고 그렇지 않은 뭐 아주 특별한 서비스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래도 한 6개월 또는 석 달 정도의 테스트는 거쳐가지고 이후에 이 유사한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렇게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인의 혁신위 위원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저희가 7월이나 8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떤 방침이 있으나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하기에는 좀 더 수요조사가 있어야지 저희가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시장에서 이 창구에 저희 핀테크 지원센터에 하루에 한 3건, 5건씩 문의가 온다는데 도대체 누가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이렇게 문의만 오는데 그걸 좀 더 저희가 정교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요조사에 좀 충실히 응해 주시면은 저희가 하반기에 좀 더 효율적으로 아마 이 샌드박스를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예, 질문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